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8일 주성 엔지니어링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도 발표되었고 제가 실적 리뷰를 좀 진행을 하려다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사업 개편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구조가 어떻게 개편이 되고 이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할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던 기업이 한 개 기업이 두 개 기업 이상으로 나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두 개의 기업이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두 개 기업이 나뉘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B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A 기업과 B 기업이 수직 관계에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A 기업에 대한 소유권은 있지만 B 기업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수평적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B 기업에 대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기업이 뭐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으면 분할 비율에 따라서 동일하게 만약에 7대 3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분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이 3에 대한 가치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소유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주식 매수 선택 청구권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B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원래 주된 사업부가 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B 사업부로 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A 사업부에 대해서는 가치가 되게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을 위해서 나는 이 분할하는 거를 반대한다라고 의사 표명을 하게 되면은 이 주식을 내가 팔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내가 매수를 해줄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적 분할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기업에 대한 새롭게 만들어진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내가 못 가지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A 기업에 대한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뭐 그 예로 LG 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리도 나눠 가질 수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당장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주요 사업 부분 기업이랑 이제 그렇지 못한 사업부 간에서는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수직 관계로 내가 권리를 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적 분할은 수평적 관계로 기업 분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주성 엔지니어링 기업을 인적 분할을 수평적 관계로 나눈다.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이제 존속 회사, 원래 남아있던 회사는 주성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해서 새롭게 생긴 회사를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존속 회사는 이제, 어, 지주 회사로 이제 성격을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설 회사는 반도체 사업 부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 같은 경우도 수평적 관계로 나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5%대 35% 비율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존에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을 천주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존속회사 홀딩스 주식을 내가 650주 나중에 받게 되고요. 새롭게 생긴 반도체 회사에 350주 이렇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는 수평적으로 관계를 찢었고요.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을 또 한 번 더 진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존속 회사인 주성 홀딩스 관련해서 물적 분할을 한 번 더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물적 분할을 하는데 기존에 사업부 여기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사업부가 총 3개 사업부 기존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사업부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사업 부분을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사업부를 이 존속 회사에 가지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속 회사에서 디스플레이랑 태양광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물적 분할을 통해서 주성 SD, 그러니까 뭐 솔라 디스플레이 앞에 약자를 따서 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과 태양광 산업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존속 회사 남은 주성 홀딩스 같은 경우는 껍데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5,000원에 주식을 사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26,000원이니까 주식 45,000원 사주면은 땡큐네? 개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매수 청구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를 해야 되고요. 먼저 근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이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5월 2일 이전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만 해당한다는 점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반대 의사를 통지를 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점을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사업 구조로 가지게 될 텐데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나 있었는데 인적 분할을 통해서 두 개의 회사로 나뉘었고요. 하나는 존속 회사 홀딩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홀딩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스플레이랑 태양광 사업부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설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 천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홀딩스 가지고 있던, 홀딩스는 한 650주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 65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 650주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물적 분할한 회사를 이제 5년 동안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좀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에는 이 상장에 대해서 상장하고 나서 희석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 이제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을 해서 기존에 화학 가지고 있던 주주분들이 약간 좀 그렇게 세가 됐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상장을 5년 동안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주성 홀딩스랑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하고 있는 회사가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나중에 사업 조정을 해서 이 반도체 관련된 회사도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홀딩스가 양쪽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런 관계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반도체 사업 부분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뭐 태양광 사업도 있고 뭐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 사업 이 부분은 모든 사업 부분을 다 합쳐서 실적을 내다 보니까 조금 희석될 수가 있는데 반도체만 떼게 되면은 이 반도체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업에 대한 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쪽으로는 이제 물적 분할과 관련된 스케줄이고 아래쪽은 인적 분할과 관련된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제 9월 2일 날 이 분할하는 주주들에 대해서 확정 기준일을 잡게 되는데, 자, 9월 2일보다 이 거래일 앞선 거래일이니까 즉 8월 29일 장 마감까지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회 요 앞전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한 달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기간 동안 거래를 못 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요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다. 그러면 8월 29일 장 마감 전에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 반도체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가져가느냐? 앞서 보셨듯이 이 100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35%를 인적 분할을 해서 반도체 회사로 이렇게 떼버리는데 사실상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 수입원은 반도체였었죠. 근데 이 반도체 알짜배기 회사가 가치가 지금 낮게 상장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와서 매수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려를 해서 그냥 보유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 현물 출자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IR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쭤봤었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는 IR 담당자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린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개 매수 현물 출자라는 부분이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앞서 봤듯이 지금 인적 분할을 해서 홀딩스 65%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해서 35% 가진다라고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공개 매수 현물 출자는 무엇이냐면 반도체 주식을 홀딩스 주식으로 바꿔줄게, 반도체 주식을 팔아라,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 주식을 홀딩스 주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데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미천자 바꾸게. 왜? 반도체 회사가 알짜배기 회사인데 그 알짜배기 회사를 두고 왜 홀딩스 주식을 바꾸겠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확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주주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누가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오너 부분이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홀딩스가 위에 있고 DS랑 반도체를 이렇게 수직 계열로 만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반도체 주식을 홀딩스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서 보유를 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여기서 결국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주로 발행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홀딩스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홀딩스 주식을 신규 상장시켜서 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홀딩스의 가치는 또 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종 방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 의견을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앞으로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리뷰를 해 드릴 건데,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특히 이 ALD 장비는 ALP가 아니고 장비는 저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앞으로 계속 리뷰를 할 건데, 이 ALD 장비는 지금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게 HBM에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HBM에 들어가는 D램에 이 ALD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세대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수요들이 계속 매출이 발생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딩스의 가치는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개 매수 이제 현물 출자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뭐 현저하게 있죠. 오너 리스크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홀딩스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인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월 말부터 12월 초 거의 한 달 가량 리스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 대선이 있죠. 지금 또 대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른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앞으로 실적이나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이런 사업 부분, 기업 분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 혹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